자,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가 3단원 마지막이에요. 중간고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일단 여러분 분자의 구조라고 하는 거, 자, 차근차근 봅시다. 분자라고 하는 거 공유결합이라는 화학결합을 합니다. 어떤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한 놈이다. 그럼 오늘 배울 구조는 뭘 보는 거냐? 말 그대로 결합각하고요. 분자 모양을 예측하셔야 돼요. 그것도 뭐 평면이냐 입체냐. 성질에 가면 뭐를 찾는 거냐?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찾는 것이 오늘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배웠던 것, 중구난방으로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들의 구름 모양, 오비탈이겠죠? 그 오비탈 모양이 도입이 되고 나서 그냥 눈에 띄지도 않고 확인도 불가능한 분자들을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설명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자쌍의 편전상도 어떤 과학자가 전기분석을 사용했죠?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전기분석을 사용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 혼성오비탈, 이거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또 주장한 거거든. 분자 내에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이런 혼성이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배우고 나서요. 학교에서는 이제 배울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배우고 나서 빨리 푸는 요령을 배우세요.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답을 바로 찍어내는 거. 다만 알려줬더니 진즉 가르쳐주지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앞에 내용도 충분히 들어오시고. 자, 일단 우리는 처음에 분자의 구조를 들어갈 텐데 분자의 구조를 들어가려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반발 이론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분자 구조를 설명할 것인가 배우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써요. 전자쌍 반발 이론. 이때 우리는 이주기 원소를 주로 다룰 겁니다. 자, 우리는 전자쌍을 표현할 때 앞서서 배웠죠. 무슨 규칙을 따른다? 그렇죠. 그런데 3주기는 10전자, 12전자 이론까지 가요. 8전자 궤도가 아니라 그 주위에 디오비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확장된 녹택 규칙을 적용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요. 2주기만 볼 건데, 자, 2주기에 우리가 흔히들 베릴륨이 몇 쪽이에요? 2족입니다. 베릴륨 2족. 그럼 금속이죠? 네. 근데 난 여기다가 얘를 표현할 거예요. 금속인데 분자 구조를 그릴 거라고요. 표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금속이 들어가면 이온결합이다. 그죠? 그런데 이온결합성이 크다라고 알아두라는 거죠. 자, 이온결합이 100% 이온결합성만 있는 게 아니었죠. 공유결합성도 있었죠. 그걸 설명할 거예요. 자, 베릴륨은 지금 눈으로 보기에 홀전자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지금. 홀전자가. 맞죠? 근데 이 베릴륨을 바닥 상태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홀전자 2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부른다까지 요번 시간만 열심히 따라옵시다. 자, 베릴륨은요 4번입니다. 그러면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는 애예요. 오비탈을 보면 홀전자가 몇 개다? 빵개입니다. 빵개. 근데 여기에 수소를 결합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와서 공유 결합을 한다. 홀전자가 0인데 그래서 이걸 베릴륨이 수소 화합물이 돼버리면 BeH2가 돼요. 실제로 BeH2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럼 이렇게 설명할까? 봐봐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한 거야. ES 하나 그리고 EP 하나. 무슨 상태입니까? 들뜬 상태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건 얘들의 광학 구조를 보니까 전자쌍 구름의 구조를 보니까 얘가 180도의 결합각을 형성하는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생각해봐라. SO비탈 하나에 PO비탈 하나가 있어. 근데 수소는 SO비탈밖에 없지. 그럼 SO비탈 하나 결합하고 SO비탈, PO비탈 결합했는데 결합각이 180도가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폴링이라는 거 어떻게 설명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요게 에너지죠. 알죠? 얘보다 얘가 높고 얘보다 얘가 높은 거 알죠? 그래서 1s2 얘는 건드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원자과 결합 이론이에요. 봐요. 바로 우리는 혼성 오비탈을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폴링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릴륨은 그 원자 상태, 바닥 상태에서는 전자구름이 저렇게 형성되지만 다른 원자가 근처에 다가오면 전자구름이 그 구름과 만날 때 새로운 안정한 형태로 변형을 시도한다. 그래서 그게 혼성오비탈인데 봐요. ES보다 높고 EP보다 낮은 요런 오비탈을 형성한다. S 하나, P 하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SP 혼성이라고 한다.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 야, 얘와 얘의 차이가 뭐야? 얘들은 에너지가 서로 다르지. 그잖아. 근데 얘는 에너지 어떠냐? 같아. 그래서 혼성 오비탈을 하는 거야. S는 원형이지. P는 R형이지. 근데 얘들은 어떤 모양이냐? SP 혼성에 나타나는 구름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SP 혼성 오비탈이야. 이런 전자구름을 형성해서 결합을 하더라. 그래서 얘를 설명할 때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 똑같이 요런 모양이 또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전자구름을 형성하니까 여기에 누가 와서 결합을 할 수 있더라? 수소가 와서 결합을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봐라. 얘를 요 모양을 우리는 요렇게 구조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걸 잘 봐야 돼요. 전자쌍 반발 이론의 첫 번째예요.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를 보고 있어요, 지금.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들뜬 오비탈의 형태로 존재하면 베릴륨은 절대 저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혼성 오비탈로 설명을 하니까 180도에 자, 봐, 얘들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각이라고 불러. 180도.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 사이를 결합각이라고 부른다. 알았지? 180도를 우리는 직선형이라고 불러. 그럼 니들은 분자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거든 이거 평면입니다. 무조건 직선형은 평면이에요. 이차원 선상에 그럴 수 있잖아. 맞지? 직선형 평면이고, 그리고 이 전자쌍이 양쪽으로 공간상에서 가장 안정된 형태를 취하려면 180도가 맞다. 이건 죽어도 설명이 안 됩니다. 들뜬 상태는. S도 있고 P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SP 혼성으로 설명을 한 거죠. 자, SP 혼성 오비탈은 무슨 형이다? 직선형인 거야. 아셨어요? SP는 몇 개가 결합에 참여한다, 오비탈? 2개가. 얘들아, S 하나에 P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SP 혼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비탈이 몇 개예요, 지금? 바가 2개죠. 이 박스가 2개 있는 거예요. 3개 아니에요? 하나, 둘. 1s 얘는 절대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네. 1s 오비탈이 있고 원자값 결합 이론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오비탈이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았어요? 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두 번째 봅시다. 5번 붕소를 보세요.
5번 붕소는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들은 이 홀전자 수를 딱 보면 이렇게 볼 거예요.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다? 3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몇 번 할 수 있고 2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를 홀전자가 3개로 볼 것이냐? 5번 붕소면 1S에 2이고요. 바닥 상태에서 2S에 2이고요. 2P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홀전자 하나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죽어도 결합이 안 되죠. 그럼 들뜬 상태로 하더라도 이 모기탄이 3개가 돼서 결합은 설명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결합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결합각이. 잘 보세요. 얘가 들뜬 상태가 되면 얘는 건드리는 거 아니라겠죠? 안쪽에 있는 껍질이니까. 자, ES에 하나가 되고 EP에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홀전자가 3개랑 수소 3개랑 결합할 수 있어. 근데 결합각이 안 맞아. 왜? 얘는 원형이고 얘는 R형이잖아. 그치? R형이 몇 도인데? 서로 90도로 있잖아. X축, Y축, Z축이. 그러니까 결합각이 90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얘를 뭐로 표현한다? 혼성으로. 혼성 오비탈로 표현하는데, 자, 보세요. 1S의 둘은 그냥 써요. ES와 EP 사이에 놓습니다. 일단 제가 발을 3개 그렸다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S 하나에 P 2개. S 하나에 P2 오비탈이 만나서 혼성 오비탈을 만든 거죠. 얘 똑같아요. 얘랑 같이 생겼어요. sp2. 그럼 하나는 위에 있겠죠. 그냥 이렇게. 얘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sp2. sp2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립니다. 보세요. 중심에 이게 있고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더 그릴 게 없나? 이런 식으로 하세요. 공간상에서 이 sp2 혼성 오비탈은 서로 가장 안정한 거리가 몇 도다? 120도인가요? 120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소화합물을 그리면 이렇게 여기 결합한 몇 도라고? 120도. 그래서 우리는 삼각평면, 평면 삼각 이렇게 불러요. 평면 삼각형. 야, 평면 썼으니까 입체는 아니겠지 뭐.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5번 붕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고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해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얘들은 잠깐 있다 사라져요. 대신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있다면 얘는 직선형을 만들어 sp 혼성, 얘는 삼각 평면형을 만들어 sp2 혼성. 자, 이제 중요한 애가 남았어요. 탄소요. 6번 탄소는 1S에 둘, 2S에 둘, 2P에 둘이에요. 홀전자가 2개밖에 없어. 이런 상태에서 수소가 결합을 4번을 못하는 거지. 얘는 이렇게 쓰거든. 우리가 전자 정식으로. 홀전자를 4개를 써야죠. 왜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지난 시간에 9조씩 다 배워놓고. 근데 얘를 들뜬 상태로 표현하면, 들뜬 상태로 표현하잖아요. 1S에 둘, 그 다음에 2S에 1입니다. 이게 S오비탈이죠. 얘들은 다 무슨 오비탈이에요? P오비탈이라 서로 몇 도를 이룰 거예요? 90도를 이룹니다. P오비탈은 서로 PX, PY, PZ가 90도 방향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와서 결합하면 다 90도가 되는 게 그렇게 측정이 안 돼요. 얘들은 109.5도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밖에 없다. 무슨 오비탈? 혼성 오비탈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 그래서 1S의 둘은 건드리지 마시고 원자값. 자, 얘하고 사이 4개의 오비탈이 결합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얘는 sp3 혼성이라고 불러요. 오비탈 총 몇 개 있어요, 저거? 4개가 있게 되는 건데, 봐요. 중심이 탄소라면, 요렇게 형성이 됩니다. 하나,
이거 어디에? 3차원 선생에 배열되는 거야. 돌, 그 다음에 더 있으면 안 없나? 셋, 넷. 얘들이 입체형으로 되더라는 거죠. 이건 광학으로 자기장 영역에서 측정해도 이렇게 보여요, 애들이. 그럼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수소들이. 그래서 주위에 공유성이 네 쌍으로. 이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형성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얘를 더럽게 이렇게 써요. 니들 속기 쉽게. 이렇게 쓴다. 자, 여기 몇 도예요? 90도. 109.5도라고 읽어야 돼. 자, 보겠습니다. 이 sp3 혼성이라는 게 뒤쪽 이렇게 오비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여기 선생이 못 그리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대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얘를 두 개는 같은 면에 있고 하나는 앞으로 나왔고 하나는 뒤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러면 얘를 몇 도로 보진 않아요? 90도로 보진 않겠죠. 알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봐요. 선 두 개는 같은 면에 놓는 거예요. 선 두 개는 같은 면에. 그럼 하나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나는 뒤로 들어가잖아.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비로소 나왔네. 얘가 뭐라고? 정사면체죠? 구조? 정사면체입니다. 입체야 평면이야? 이것을 입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들아, SP 바가 2개 떴지. SP2 바가 3개 떴어. SP3까지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왜? 이 껍질은 S오비탈과 P오비탈 3개밖에 안 되니까 혼성이 돼봤자 SP3밖에 안 됩니다. 알았죠? 3주기는 SP3에 D가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5개의 전자쌍이 있고 6개의 전자쌍까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주기 원자과 결합 이론만 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자고. 아, SP가 있고 SP2가 있고 SP3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중심 원자에 공유만 있는 거 맞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잘 봐요. 전자그룹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돼서 결합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이 전자그룹이 여러분 봐봐. 여기 극성 공유랍 몇 개 있어요. 극성 공유랍. 이거 알아요? 자, 전자쌍 어디로 편제될까요? 수소, 베릴륨. 그렇죠. 수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베릴륨은 그렇게 금속이라겠구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자쌍이 봐요. 수소 있으니까 편제가 똑같이 일어나겠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소보다는 수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제가 사방으로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각도가 120도를 유지하는 거고, 얘도 CH4가 되었으니까 일정이 유지되는 거야. 이 넷 중에 하나의 다른 원소가 돌아버리면 편제가 깨져요. 알았습니까? 깨지는데도 그냥 정사면체가 아니라 그냥 사면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SP, SP2, SP3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지금 이주기 원소 중에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는 거 3개 배웠어요. 그냥 그 중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는, 잘 봐도 이거,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는 바로 비고교절상이 있는 애들이야. 이제 몇 번 남았냐? 봐라. 4번, 5번, 6번. 이제 몇 번 할 것 같아? 7번 한다고. 7번 비공유 몇 상 있어? 그렇지. 15족이니까. 이제 걔들을 설명할 거라고 지금. 그럼 걔는 무슨 원소인가? 이런 거지. 내가 이주기 원소는 혼성오비탈이 무슨 원성이 최대라고 했어? SP2,
SP3가 최다라고 했지? 네. 자, 7번 질서를 볼게. 두 번째.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공존하는 경우의 모습이야. 7번 질서. 자, 7번 질서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7번 질서는 그냥 써도 봐라. 1S에 둘, 2S에 둘, 2P에 3 해서 왠지 수소가 몇 개 결합하면 3개 결합하면 형성이 되는 형태 설명이 가능해. 네. 근데 뭐가 설명이 안 되는 줄 알아? 결합과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암모니아를 측정해보면 얘가 또 입체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수소가 결합하지? 그러면 서로 각도가 90도야. PX, PY, PZ니까. 결합하면 90도밖에 안 나와. 근데 얘들이 90도가 아닌 거지. 그래서 얘도 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혼성. 그럼 이 혼성 오비탈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요 에너지 사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1S 둘은 그냥 있고, 이런데 얘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무슨 혼성이야? SP3 혼성이야. 이거 SP3 혼성이라고. 그럼 어떤 오비탈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오비탈. S하고 P가 합쳐진 혼성 오비탈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다. 자, 하나는 앞으로, 또 하나는 옆으로, 또 하나가 뒤로. 그리고 이제 봐. 이렇게 결합된 세 개를 썼어. SP3 중에 하나는 근데 무슨 전자쌍이야? 비공유지. 봐. 여기도 누가 와서 결합하고, 수소. 여기도 누가 와서 결합하고, 여기도 했는데 여기 결합 안 하잖아. 봐. 이게 무슨 전자쌍이야? 지금 내가 그린 게. 이게 비공유다. 내 말을 들어봐. 공유 전자쌍은 중심의 질소와 수소가 두 핵이 잡고 있어. 근데 이 비공유는 누구만 잡고 있어? 질소만 잡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공유 전자쌍들은 두 원자 핵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크다 그래.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것이 좁은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얘기잖아. 근데 비공유는 어때? 넓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밀어버릴 수 있어. 다시 말해서 공유와 공유도 반발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비공유, 공유가 반발이 더 심하다는 거야. 비공유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 결합각, 공유 전자쌍과 이 공유 전자쌍 결합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여기 그냥 공유만 있을 때 CH4 결합각 몇 도였어? 109.5도였지? 얘 몇 도야 지금? 107도지? 몇 도 줄었어? 2.5도 줄었다는 얘기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 뿔형이라고 그래. 입체야 평면이야? 지금 보니까 입체 이거 입체. 자, 어떤 얘기냐면 이게 몇 도라고 결합각이? 109.5도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핵에 영향을 받는 비공유가 들어있는 거지. 비공유가. 자, 지금 비공유를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했어. 그럼 봐라. 얘는 이 중심의 질소만 잡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크다고 범위가. 얘를 눌러요. 양쪽으로. 요 결합각이 좁아지는 거지. 더 좁아져요. 더 좁아. 부러뜨려. 107도. 그러면 이 입체야 평면이야? 입체다. 요거랑 아까 CH4 보이지? 얘하고 얘만 입체야. 둘만. 알았냐? 이 둘만 입체라고. 다만 얘들은
공유만 있으니까 결합각이 몇 도로? 109.5도로 일정했지만 질소는 누가 존재한다? 질소는 이렇게 비공유 세상이 존재해서 더 반발이 심해 눌러버려. 결합각이 107도. 알았어? 그래도 얘는 무슨 혼성이다? sp3 혼성인 거야. 자, 들어봐. sp3 혼성에서 결합각을 좌지우지하는 게 비공유의 존재야. 알겠냐? sp3 혼성 오비탈이 이런 오비탈이 다 있는데 크기는 공유는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질소와 수소, 질소와 플로린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비공유가 존재하면 얘는 덩치가 훨씬 크다고 눌러버린다는 거지. 자, 8번 산성 한번 보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홀전자 두 개입니다. 그 수소 두 번 결합할 수 있어요. 근데 결합각을 또 설명 못하는 거야. 자, 봐봐요. 1S에 둘, 2S에 둘, 자, 2P에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상태에서 수소가 결합을 하면 또 90도 각이야. 근데 얘는 90도가 안 나와. 얘를 혼성을 시켜야 돼. 혼성을 시켜야 그 결합각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둘 사이로 이렇게 오비탈, 에너지 같은 오비탈을 그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비공유 두 쌍 그리고 그리면 역시 또 누구야? sp3 혼성인데 얘는 비공유가 몇 쌍이야? 두 쌍 있는 거야. 그래서 봐. 하나 있고 둘 있는데 보자. 여기에 뭐가 있고 비공유 있고 여기에 또 누가 있어? 비공유가 있어. 그럼 이들 둘 사이에 반발이 제일 세겠지. 여기도 반발 있잖아. 얘도 반발 있고.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가 제일 세다고? 기억이 제일 세. 그 다음 니은일 거고. 그잖아. 비공유랑 공유가 그 다음 셀 거 아니야. 아까 여기 봤듯이. 제일 약한 게 누구야? 디귿이지? 저 디귿. 셋밖에 없는데 리을을 왜 찾아? 기억, 니은, 디귿의 디귿이지? 그게 전자상 반발 원리라고. 잘 봐. 다시. 얘의 모양을 보면 잘 봐라. 여기에 요거 공유가 빠지고 누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비공유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렇게 비공유가 있으면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 이건 전자 구름이야. 분자 모형은 얘들이 결정하는 거야. 얘 입체야, 평면이야? 평면이라고 이거. 뭐요? 죽었잖아. 이걸 보니까 입체처럼 보이지. 이거 평면이잖아. V 아니야, V?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네. 이렇게 뭐처럼 보여? 이렇게 선형처럼 보이지? 근데 이건 구분형이야. 이렇게 있는 건 니네가 이렇게 봐서 그런 거야. 이거 구분 거라고. 이 각을 내가 그랬지. 결합각은 항상 누구 사이라고. 공유와 공유 사이라고. 근데 지금 니들은 이렇게 본 거잖아. 이렇게 본 거 아니야? 이거 180도. 아니야, 여기야, 요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야, 이거 다 공유일 때 109.5였어. 근데 비공유 하나 들어오니까 107도였어. 하나 더 돌았어. 몇 도일까? 104.5라고. 2.5씩 준다고, 각이. 이해 갔어? 이거 104.5인데, 얘를 우리가 표현할 때 봐라. 이렇게 표현하면, 요 각이 몇 도라고? 104.5가 형성이 되고, 얘는 구분형이 되는 거야. 명심해라. 구분형은 평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선이 바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구나. 맞아. 알았어? 이 선이 분자 구조를 예측하거든? 이 선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해. 시그마 결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학교에서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게 알려주지만 내용들은 잘 들어두라고.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건 시그마야. 여기 시그마 몇 개 있어? 2개 있어. 여기 시그마 몇 개 있을까? 얘는 시그마 몇 개 있다고? 3개 있어. 알겠니?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아까 CH4 시그마 몇 개 있을까? 4개. 그래, 4개 있어. 이 공유전자쌍이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니들한테 어려운 거 하나 할 거야.
여기 잘 봐라. 탄소 구조 중에 니네 이거 있었고 이거 있었지.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어? 야, 이 중심 탄소가 결합을 한단 말이야. 잘 봐. 탄소 두 개가 결합을 하는데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있고 여기도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있어. 이거 기억나지, 너네들? 어? C2H4 기억나잖아. 이거 몇 중 결합이야? 몇 중 결합? 이중 결합이었다고. 기억났냐고. 자, 얘들이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는지 봐봐. 얘들은 어떤 결합을 형성하냐면, 자, 탄소가 LS2로 날잖아, 니네 이건. 건들지 말라겠지? 자, sp3까지 탄소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입체였잖아, 109.5도. 근데 얘는 어떻게 결합하냐면, 잘 봐. 이거야. 이거 네 개가 다 같이 있으면 sp3 형성이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요 세 개만 결합에 참여한다는 얘기 아니야. sp2 혼성이야. 니네 아까 sp2 혼성 몇 도였어요, 결합가? 120.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좋은 친구들이 다 듣겠네. 너 지금 매력도 300 상승했어. 120도요, 120도. sp2가. 그럼 요 하나가 뭐냐? 봐라. sp2면 니네가 기억할 거야. 요거 하나 있고, 맞지? 요거 하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 하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거 하나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거 나오는 거잖아. 이거 피오비탈이잖아. 이거는 혼성 오비탈이 아니잖아. 그 피오비탈을 항상 이 면에 대해서 90도로 그린다. 이렇게 아래로. 얘도 있겠지. 이게. 그러면 잘 봐라.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잖아. 맞지? 수소 결합하지. 자, 잘 봐. 내가 그리는 거. 얘들을 정확하게 빨간색을 잘 봐. 빨간색을. 이게 시그마야. 잘 봐. 여기 탄소 있고 수소 있지. 탄소 있고 수소 있지. 시그마가 이거라고. 이 결합을 칼로 싹둑 자르면 요렇게 돼. 동그래. 그런데 이 결합은 이렇게 구성되거든. 봐라. 파이브는 이 저기 피오비탈 이렇게 결합되거든. 얘를 싹둑 자르면 요렇게 보여. 단면이. 자, 얘는 정면 결합이고 얘는 측면 결합이라 누가 더 셀 것 같아? 얘가 세. 이걸 시그마 본딩이라고 얘를 파이 본딩이라고 해. 다시 말하면 결합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건 빨간색 시그마야. 그러면 너희들한테 다중결합이 있으면 하나는 반드시 뭐고? 시그마고 나머지 하나가 파이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얘를 방향만 딱 예측한다. 방향만 예측한다. sp2 혼성이라고 부른다. 얘는 뭐라고 부르고? sp3 혼성이라고 부르고. 그럼 니네들 야 응용해봐. 이 이중결합 하나는 누구겠어? 파이겠지. 이중결합 하나는 파이잖아. 그렇다면 얘는 무슨 혼성이겠냐? sp 혼성이야. 직선이야. 알았니? 그럼 이제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니네 이 결합은 어떻게 설명할래? 몇 중 결합이야? 그지? 잘 봐라. 얘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비탈 보이지? 오비탈 보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 보이지? 이거 무슨 본딩? 시그마겠지. 단면이 원이니까. 이거 무슨 본딩? 이것도 시그마겠지. 자, 여기에 두 개만 결합에 참여해서 잘 봐요. 여기서
얘는 그대로 오고 1S 둘이고 알았냐? 하나 둘만 하고 P 두 개가 남는다고. P 오비탈 두 개가 남고 S 하나 P 하나. 그래서 이거 SP 혼성이라고 하거든 얘들을. 그럼 봐라. P가 두 개 나오면 먼저 이렇게 P 오비탈 하나 있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90도 90도.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은 측면 파이. 됐지? 이것도 옆에 측면 파이. 그러니까 뭐냐? 얘들은 최대 결합이 3개가 최대인 거야. 3개가 최대. 시그마 하나에 파이 2개. 그래서 3중 결합이 최대야 얘들. 알았어? 탄소는 3중 결합이 최대라. 그러나 니들은 결합을 참여할 때 얘들이나 전자쌍의 방향을 보면 다 sp 혼성이라 얘들은 직선이야. 얘들은 이해갔니? 자, 이제 물어본다. 질소는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혼성이라고 했어? sp3 혼성이야. 3. 왜? 전자쌍의 방향을 잘 봐. 얘 결합은 하지 않았지만 얘도 구조 영향을 주는 거야. 알았어? sp3 혼성인데 왜 얘가 정사면체가 될 수 없어? 이 비공유 때문에. 삼각불형이야. 이해하냐? 네. 그럼 얘가 무슨 혼성인가 얘기해봐. 무슨 혼성일까? SP3 아니야. 방향이 4개야? 하나 둘셋 하나는 파이잖아. 둘. sp2야 이거. 아, 니네 sp2 아까 결합값 120도였지. 네. 근데 얘는 120이 아니야. 왜? 비분거였어. 그거보다 더 작을 거야. 이거 sp2야. 네. 아유, 어려워. 이거 뭐겠냐? SP.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SP인 거야. 제 직선형이야, 무조건. 이거 무슨 형이랬어, 이거? 이거 뭐라 그랬어? SP2 3 누구야, 했어? SP2 네 방향이잖아. 네 번은 뭐예요? SP4? 아니다. SP3잖아. 얘랑 전자쌍 방향이 같잖아. 비공유도 취급해야 된다고, 공간구조를 설명할 땐. 그러니까 이 sp3 혼성 오비탈인데 이 4개가 모두 sp3 혼성 오비탈이면 109.5인데 2개가 비공유라 얘는 104.5로 쭉 구분형, 평면형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라는 거예요? 언제는 쓰지 마. 이거 잘 봐. 이거 무슨 혼성? 소리. 이거 무슨 혼성? SP2?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공유까지 같이 취급하는 거야. 방향은 3군데인데 알았냐? 네. sp2니까 일단 뭐야? 이거 평면이지. 근데요. 평면이잖아 이것도. 네. 그럼 질문. 내가 지금 sp3, sp2, sp 막 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잖아. 네. 출제자는 뭐네 혼자로 이거 평면이 액체야 이번 애거든? 아. 어? 다중결합 들어가잖아? 평면이. 다중결합. 2중이든 3중이든. 네. 그런 애들이 대부분 sp2 아니면 sp야. 네.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거 sp3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야 다중결합 들어가면 다 평면이면 애들 되게 좋아해. 다 풀어. 그러면은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분자 구조에 대해서 대학교 가서 일반화학책을 폈는데 VBT 이론 고등학교 때 배웠냐? 안 가르쳐줘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거 근데 배우고 가봐요. 저는 배웠는데요. 오, 근데 이게 조금 니들한테 신경 썼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줘. 오, 대학원? 뭔 소리야? 아, 보폴링의 원자과 결합 이론, 혼동 오비탈 이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구조를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야. 공유 전자쌍이 됐든 비공유 전자쌍이 됐든 그들의 방향은 혼성 오비탈의 숫자야. 다만 잘 봐.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옥대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sp3야. 단일인데 모두 공유 결합이면 sp3 혼성 중에서도 109.5도고 3개만 공유고 비공유 가능성이 있으면 sp3 혼성 중에 뭐고? 삼각불형이고 2개가 공유고 비공유 두 쌍 있다. sp3 혼성 중에 구분형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요런 애들처럼 공유 전자쌍이 4쌍인데 방향이 셋밖에 없는 거지. SP. 선생님이 이거 다중결합 그러면 어떻게 취급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뭐라고 하잖아. 이거 단일로 취급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단일로 취급해서 분자 구조를 찾으라고 한다고. 이거 왜 그런지 모르잖아. 바로 파이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파이 본딩이 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봐라. 얘들은 이쪽 전자쌍이 있고 이쪽 전자쌍이 있고 이쪽 전자쌍이 있는 거 이거는 sp2 혼성이야 이거 무조건. 근데 나머지 하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탄소가 이중결합을 형성할 시에는 이건 당연히 혼성 오비탈이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그마 본딩이 하나 나간다는 거야. 시그마 본딩이 나가고 나머지 p 오비탈이 하는 측면 결합은 파이라고 표현한 걸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3중은 시그마 하나에 파이가 2개 있는 거야. 니들이 아까 봤듯이 얘가 세겠어 얘가 세다 했잖아. 얘가 한 100 정도 되잖아. 100 정도 되면 요 파이는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파이 하나 더 있잖아. 3중 결합에. 그죠?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얘는 한 6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파이가 그렇게 약한 거야. 그 제가 금방 끊어지겠지. 에너지 주면. 반응성이 크다고 한다고. 저거 끊어져서 단일로 막 돌아가는 걸 첨가종합이라고 그래. 너희들 P자 들어가는 거 있지? 폴리에틸렌, 빵뽕제 같은 거. 그런 게 다 저런 원리로. 폴리에틸렌,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PVC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첨가종합처럼 만드는 거야, 저게. 그러니까 설명이, 봐라. 굉장히 자연의 이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 지금 배우는데, 그럼 너희들이 어디서도 한번 들어봤다는 거지. SP, 직선형이야. SP2, 평면형이야. 근데 그게 공유전쌍만 다 있다면 삼각평면이야. 이해 갔니? 근데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존재하잖아? 이중결합으로 존재하면 이건 역시도 뭐라고? SP2 혼성이야. 자, 하나, 둘, 세 방향이야. 전자쌍이. 두 쌍이 있든 세 쌍이 있든 상관없다니까. 방향이라니까. 네. 이거 뭐라고? SP2. 그래, 똑같다니까. 근데 얘가 비공유라는 차이가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저게 분자 구조를 설명할 때 제대로 쓰이는 이론이라고. 근데 봐. 얘가 과연 얘랑 같을까? 얘 sp2잖아. 네. 얘도 sp2잖아. 네. 근데 얘는 이중결합이잖아. 네. 전자 밀도가 크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면 더 세. 얘는 다 일정하고. 이거 몇 도였어 아까? 120. 근데 얘는 122, 얘는 한 116 정도 돼. 그럼 뭐라고 해요, 각도를? 평면이라고 그래 그냥. 약 120이라고 하고. 니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난 좀 더 진지하게 이다는 얘기하는 거고. 니네 거기 보면 페이지 209쪽에 맨 아래에 122도, 116도 이렇게 써 있어. 209쪽에 맨 아래 봐봐. 오른쪽 구팅이 아래. 그지? 네. SP2지만 차이가 있다고.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건 VBT 이론밖에 설명할 게 없는 거야. 전자 구름 이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SP2 혼성이니 SP니 SP3니는 분자 모양을 설명할 때 필요한 거야. 결합각을 설명할 때. 알았어? 같은 SP3지만 비공유가 있으면서 2.5씩 주는 거지, 결합각이. 이해가냐? 같은 SP2지만 비공유가 있으면 직선형이야, 이거는. 얘 영향 안 주니까, 결합각에. 근데 이중결합 2개 있고 단일결합 이렇게 있으면 122, 얘는 122죠, 정확하게. 같은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다면. 근데 얘는 여기가 전자밀도가 크니까 얘가 좀 밀어내는 힘이 강해서 122고 얘가 116. 합치면 360이에요. 알았어요?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해석이. 이거 들뜬 상태 갖고는 분자 구조를 설명 못해요, 이걸. 혼성 오비탈로 설명하면 설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 어렵다. 잘 봐요. 여러분, (1번) (2번) (3번) 탄소가 있어요. 1번 무슨 혼성이에요? 1번 SP2. sp2. 2번 SP2. sp2. 3번 SP3. 그럼 1번
2번, 3번은 같은 평면상에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맞죠? 왜요? 3는 입체로 매우. 잘 들으세요. 내가 같은 평면상에 있다라고 질문했지 제가 무슨 형이냐고 묻지 안 했잖아요. 같은 평면상에 있다는 얘기는 1번, 2번이 이렇게 같은 평면이 있죠.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요? 3번은요? 1, 2, 3번이 같은 평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3번 탄소는 평면 구조입니까? 입체 구조입니까? 입체. 1, 2번은요? 평면. 그럼 얘들은 입체라고 불러요. 어, 평면과 입체가 같이 있으면 입체라고 불러요. 그쵸. 알았죠? 근데 얘 없다면 이거 평면 구조. 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탄소화물을 다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여기 뭐 생략했어요? H. 수소 생략했죠? 네. 얘 무슨 원성이야? sp3예요. 수소 3개 생략했으니까. 수소 3개 생략했잖아요. 네. 얘는요? sp3. sp3. 얘도 sp3. sp3 이침이네요. 이틀. 이해 갔죠? 그럼 이런 경우 봅시다. 자, 얘 뭘까요? SP요. 얘는요? SP. SP요. 이거 직선형이잖아요. 네. 이건 뭐예요? sp3. 그럼 이 전체 뭐예요? 입체 평면이요. 입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구조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사실 혼성오비탈에 어떻게 에너지 궤도함수가 형성이 되고 이런 건 대학 가서 배우세요. 근데 명칭하는 거 있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직선형이에요, 이거 직선형. 이 다중결합이죠? 다중결합이잖아요? 네. 그럼 하나는 시그마고 하나는 뭐겠어요? 파이입니다, 파이. 아셨어요? 그런데 얘 무슨 원소예요? 산소. sp2입니다. 그렇죠. sp2면 여러분 잘 봐요. sp2면 아까 봤지만 삼각평면이 있어요. 다 공유결합이라면. 근데 거기에 이중결합이 있고 공유결합이 있어도 평면 삼각형이에요. 그것도 네. 각도가 좀 차이가 있지. 이거는 직선형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평면이라는 거예요. 평면. sp2는 다 평면이에요. 그냥. 아시겠어요? 얘는 이건 뭘 알려준 거냐면 비공유 전자성은 결합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결합 구조에 영향을 못 주는 게 두 개예요. 비공유상하고 누구예요? 파이예요. 파이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봐요. 어떤 결합이든 기본적으로 파이 결합, 시그마가 형성이 돼요. 하나만요. 예, 그런데 다중결합은 그 시그마에 파이 하나가 들어온 게 이중이에요. 파이 두 개면 삼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중결합에만 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파이는 어떻게 해라? 지워버리세요. 구조에서. 아, 기억. 그러면 무슨 원소인지 떠요. 다시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합이 혼성오비탈을 측정하는 기준인데 다중결합은 하나의 혼성으로 보는 거예요. 시그마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걔는.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나, 세 개. 이러면 이거는 SP예요. 그냥 양쪽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방향이. 그죠? 근데 얘는 하나, 둘, 다중결합은 하나로 보라고요. 셋이니까 얘는 SP2고요. 네.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봐요. 어차피 비공유 한 쌍, 방향 둘, 그래서 SP2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SP2. 근데 평면이에요. 왜? 다중결합이 있으니까. 그겁니다, 얘기가. 그럼 여러분, 얘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얘 결합각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얘는 여기가 결합각이겠지. 기자는 네. 누가 클 것 같아요? 알파, 베타 중에? 베타요. 그렇죠. 베타 커요. 왜요? 얘가 누르기 계속 세니까. 이렇게 결합각을 들 때 우리가 혼성오비탈을 쓴다고요. 네. 그럼 설명이 쉽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중구난방 보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지집이 2분이 됐네. 2분이 됐다. 자, 분자의 극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자 자체가 쌍극자를 모두 띄고 있다라면 그걸 극성분자라고 부르고 쌍극자를 띄지 않는 아이들은 무극성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어떤 원리에서 무수분자가 되고 극성분자가 되는지부터 분류하고요. 그들의 특징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극성 분자가 어떤 조건이 되느냐? 일단 무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원소죠, 원소. 대문자가 하나로 이루어진 애들. 예를 들어 봅니다. O2 H2, N2, O2, F2, CF2. 이런 애들이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N2는 무슨 혼성이지? sp 혼성이죠. 비공유성 하나의 삼중결합이니까. 맞아요. 방향적으로. 두 번째요. 이걸 제일 먼저 보시라고 얘들아. 무극성 공유결합만 있으면 무극성 분자입니다. 두 번째로요. 화합물일 때 알겠죠? 대칭 구조를 이루면 무극성 문제예요. 자, 화합물이라는 게 뭔 의미예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면 부분전화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건이 있어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없기만 하면 안 돼요. 동시에 주위 원자 종류가 동일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 의미하는 줄 알아요? 화합물 구성 원소가 두 종류면 된다는 거예요. 중심 원자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무극성 분자, 중심 원자 없는 애가 누구 있어요? 베릴륨 있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요. BeF2. 중심 원자 누구예요? 베릴륨이죠. 비공유 없죠. 대문자 몇 종류예요? 이거예요. 다시요. BH3. 중심 원자 누굽니까? 붕소죠. 비공유 없죠. 대문자 몇 종류예요? 두 종류. CF4. 중심 원자 탄소죠. 대문자 몇 종류예요? 두 종류죠. 그럼 봐요. 얘들이 왜 대칭구조 무극성 분자인가? 여기서 무조건 쌍극자 모멘트는 플로린 쪽이에요. 맞죠? 네. 그냥 부분전화 뭘 떠요? 플러스 얘들은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 얘들이 비록 전체적으로 무극성 분자지만 부분전화는 있어요. 저 안에. 네. 있는데 뭐가 0이라? 쌍극자 모멘트. 다시 말해서 대칭구조라고 하는 건 쌍극자 모멘트 합이 모멘트가 없다 이게 아니라 이 합이 얼마? 0인 경우예요. 이거를 대칭구조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CF4도 써볼까요? 여러분 CF4는 무슨 혼성 오비탈이에요? SP3죠. 네. 입체요 평면이에요 얘? 입체. 그렇죠. SP3에서 비공유가 한 쌍 있을 때까지도 입체예요. 맞죠? 비공유 하나도 없으면 정사면체고요. 이런 애들은 비공유 하나 있으면 삼각불형. 근데 두 쌍 있으면 또 평면이죠. 그건 구분형. 기억나요? H2O 이런 것들 보세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러면 이들의 합이 뭐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탄소는 부분전을 띈다 안 띈다? 띈다. 플러스. 각각의 플로린은 뭘 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분전화를 띄지만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다? 0인 경우죠. 자, 이제 두 번째 극성 분자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얘들은 비대칭 구조를 이루면 돼요. 근데 비대칭 구조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 돼요. 누굽니까? 그런 애가. 중심 원자가 되면서 비공유성을 갖는 애는 질소하고 누구죠? 산소잖아요. 이런 애들이요. 근데 질소 밑에가 또 누구 있어요? 인이 있죠? 산소 밑에는. 이런 애들이 중심 원자면 무조건 얘들은 비대칭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NF3요. 중심 원자 누구예요? 질소인데 비공유 한 쌍 있죠? 이거 비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OF2요. 중심 원자 누구예요? 산소죠? 근데 비공유 있죠? 비대칭이에요. 볼까요? 왜 비대칭인지. 질소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지만 이거 90도 아닌 거 알죠? 결합각 몇 도예요? 109. 107도죠. 2.5씩 주니까 109.5에서 107이죠 얘는. 네. 삼각불령이면 봐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근데 중심 원자에 뭐가 있어서? 비공유쌍이 있어서. 알겠어요? 이들이 합이 0이 안 돼요. 왜요? 잘 보세요. 얘를 굳이 내가 표시해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플로린 하나, 플로린 앞으로 나오죠? 네. 하나 뒤로 들어가죠? 여기 뭐 있어요? 크게. 비공유. 그러면 이쪽으로 쌍극자 모멘트, 앞쪽으로 쌍극자 모멘트, 뒤쪽으로 쌍극자 합이 아래쪽으로 형성이 돼요. 쌍극자 모멘트가. 합력이. 그쵸? 만약에 봐봐요. 요 옆에 있는 BH3 볼까요? 얘 평면이죠?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들은 0이에요. 비공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얘는 뭐를 떼요? 플러스를 띄겠죠. 그래도 부분전에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음성도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비공유쌍이 있으면요 쌍극자 모멘트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도 한번 볼까요? 플로린이 이렇게 있어요. 비공유 있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도 봐봐요. 베릴륨은 비공유가 없으니까 양쪽으로 0이 될 수 있죠. 대칭이 될 수 있는데 얘들은 어때요? 0이 죽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면 얘들의 합이 어떻게 돼요? 합은 이렇게 나와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바로 비대칭 구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꿀팁인데요. 두 번째가 대문자 3개 이상 무조건 비대칭이에요. 극성론자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화학식만 딱 봐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에 이렇게 CH4가 있어요. 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얘 대칭. 대칭 구조입니다. sp3 혼성 정사면체예요.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HCl을 첨가해서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을 해서 수소기체를 내보내면 하나가 이렇게 돼요. Cl로 치환되는 거죠.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맞아요. 음성도가 봐봐요. 전기 음성도가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다가 여기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대칭이에요, 이거 비대칭. 자, 그런데 요거 많이 속아요, 애들이. 자, 여기에 HCl을 한 번 더 넣어요. 그래서 수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랬더니 Cl이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 그쵸? 이래서 잘 틀린다고 애들이. 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요 상황에서 봐요.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가 전혀 바뀌어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양쪽 두 개를 딴 걸로 바꾸면 이거 대칭일까요? 아니요. 그쵸? 이거라니까 이거 지금 이거. 그치? 근데 그림만 딱 보니까 헷갈리잖아. 그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 뭐라 그랬어? 대문자가 몇 개 이상? 3개. 뒤에 몇 개 있어요? 3개. 비대칭이에요. 보고 푸는 거라고. 알았어? 이렇게 되면 얘를 한 번 더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건 안 속죠. 그죠? 이건 안 속죠. 비대칭이죠. 맞잖아요. 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얘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이거? 대칭. 그쵸? 왜? 중심원자 탄소인데 대문자 두 개잖아. 여러분 얘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왜요? 3개.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금방 풀리잖아요. 얘 이렇게 쓰죠. 포말데하이드 맞죠? 이거 무슨 혼성이에요? 대칭증후군. 무슨 혼성이에요? sp2. 잘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빠른 거. 이중결합인데 평균. 이게 더 빠르죠. 이해 갔어요? 지금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 금방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극성을 다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페이지 212쪽을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걸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잘 담아두세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은 뭐가 있고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출제돼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느냐. 먼저 극성 분자는 말입니다. 전기장, 자기장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항을 합니다. 다시 극성 분자는요. 전기장, 자기장 안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해요. 그런 걸 배항한다라고 하거든. 왜 그러냐? 가장 간단하게 예를 볼게요. 이게 누구죠? 물이죠. H2O. 그러면 얘는 부분전화 양을 띄고 맞죠? 얘는 음을 띄었어. 이걸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를? 쌍극자가 모두 있다고요.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에보나이트 마이너스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대면 이 물 분자가 지멋대로 떨어지다가 이렇게 돼요. 누구 쪽이 이쪽으로 당겨졌어요? 수소 쪽이. 그러면 플러스로 대전된 유리 막대를 갖다 대면 산소. 얘들이 그래도 당겨진다는 거죠. 뭐요? 쌍극자를 다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갖다 대도 당겨지고 마이너스를 갖다 대도 당겨진다는 거예요. 쌍극자를 다 갖고 있으니까 밀려나지 않아요. 그러네요. 이거 진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쌍극자 분자들은 전기장, 자기장에서 항상 일정한 배합. 근데 무극성 분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지멋대로 돌아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해도를 보면 여러분, 이 용해도란 말은 유유상종이란 말 알아요? 유류상종, 유유상종 이러잖아요. 깃털이 같은 것끼리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새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용해라는 말을 쓸 때는 용매하고 용질이 뭐 하는 거죠? 섞이는 거예요. 그걸 용해라고 불러요. 맞죠? 그래서 용액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 용액의 특징이 바로 균일 혼합물이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인력이 강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인력보다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 4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4명이 남자애가 들어가서 친구가 되려면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4명이 다 좋아하는 거지, 걔를. 그러면 섞여 있는 게 전혀 이상치 않은데 예를 들어 어떤 이상한 남자애가 자꾸 니네 4명 클럽에 들어온다고 하면 걔는 못 들어가죠. 아시겠습니까? 그건 어떤 여자애랑 니네 4명 중에 하나 친구랑 걔랑 막 사귄다고 해서 못 들어와요, 그 안에는. 무슨 말이냐? 기름하고 물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근데 기름은 물보다 인력이 쓸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셉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분자 간 인력은 끓는 좀 높은 게 인력이 센 건데, 여러분들은 극성 분자가 훨씬 셀 거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무극성 분자라도 분자력이 너무 커버리면 인력이 굉장히 세요. 여기서 물은 끓는 점 100도씨죠. 네. 근데 기름은 130 이상이에요. 근데 기름이 극성의 성향도 갖고 있고 무극성의 성향도 다 갖고 있어요. 기름이. 근데 무극성 성향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물하고 잘 안 섞여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예 무극성인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 안 섞인다는 건요, 이런 얘기예요. 용매끼리 이렇게 너무 세서 용질이 그 사이에 못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름이 인력이 너무 세버리니까 물이 거기 못 섞이는 거고, 물이 있는데 기름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뜨죠. 밀도가 작으니까. 그죠? 그 기름층이라고 하죠. 위에 기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그 문제 나오는 게 이런 문제예요.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용기를 부었더니 세 개 층으로 나뉘었대요. 우리는 분자가 극성 아니면 무극성밖에 없지요. 네. A, B, C를 놓을게요. 네. 여러분 얘를 막 흔들어 섞으면 몇 개 층으로 나뉠까? 2개. 맞아요. 2개 층으로 나뉘어요. 누구누구 섞일 것 같아요? AC. 그렇죠. 그 얘기예요. 만에나 보세요. 여기서 이게 물이고요. 이게 사염화탄소예요. 이거 딱 보니까 무극성이 느껴지죠. 대문자 2개. 그죠? 그 다음에 C6H14 이거 노멀 핵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돼요? 네. 중심원자가 누구겠어요? 탄소죠. 네. 대문자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두 종류. 이거 세고 있어요, 설마? 6개, 14개 뭐 세고 있어? 두 종류잖아. 무슨 문제라고. 두 종류인데 왜 무극성이에요? 아이고, 이 답답아. 세 종류 그 영상 돌려보세요. 그럼 여기에 봐보세요. 황산구리 수용액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푸른색을 떼요. 이게 뭐죠? 구리 이온 때문에 띄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이오딘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여기만 보라색이에요. 이 두 군데만. 왜? 얘 자체는 뭡니까? 무극성 문제거든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그러니까 무극성 문제에 녹아서 보라색을 띠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이렇게 세 개층으로 나눠진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극성 무극성이기 때문에 안 섞여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밀도가 얘가 제일 커요. 1.6, 얘가 밀도가 그 다음 커요. 1.0. 노멀 핵세인이 밀도가 제일 작아서 저렇게 세 개층으로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세 개층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물을 넣고 사용화탄소를 부어. 그리고 시간을 한참 지나가. 아니면 사용화탄을 넣고 물을 부어. 그 다음에 노멀 핵센을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흔들어버리면 두 개 층으로 나뉘는데 물층이 얇겠죠. 흔들어버리면 AC가 섞이니까. 이런 것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분자 간 인력이요. 자, 분자 간 인력은 끓는 점에 비례하거든요. 녹는 점, 끓는 점 그러는데 끓는 점을 더 쳐줍니다. 녹는 점은 고체 결정의 구조가 부서지는 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분자 간 인력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쌍극자 힘으로. 이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모든 분자는 뭐를 갖고 있냐? 얘를 갖고 있어요. 분산력을 갖고 있어요. 분산력. 이 분산력은 넓은 의미에서 분자 간 인력이지만 분자량을 갖고 있는 모든 분자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인력이 세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쌍극자 힘을 얘 힘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분자량이 일단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분자량이 비슷한 조건에서 예를 들어 CH4가 있고 16이죠? NH3가 있다. 17이죠? 비슷하죠? 누가 극성 분자야? NH3죠. 중심 원자 질소니까. 그래서 얘가 보일링 포인트 끓는 염이 높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같은 무극성 분자끼리, 같은 극성 분자끼리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인력이 세다라는 거죠. 극성이 더 끓는 점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분산력도 있고 쌍극자힘도 있으니까요. 분산? 아, 기본적으로. 네. 여러분 이제 이거 질문. 이거 틀리는 사람 오늘 수업 헛한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게 오존의 분자 구조식이거든. 얘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아, 극성. 아, 틀렸어요? 무극성? 둘이 답이 걸렸네요. 틀린 사람은 내일 모레 또 와요. 제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겠죠? 호돈소는 무극성 분자다. 기억나는? 호돈소는 무극성 분자다. 여기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요? 극성 공유결합 없죠? 무극성 분자예요. 왜 구조를 먼저 보세요? 왜 구조를 먼저 보냐고. 이거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극성 공유결합인데 전화가 없는데 아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SP2, SP 배우고 SP3 배웠어요. 그래요. 어떤 지식을 이해할 때는 기본 전문적인 지식 몇 개는 들어가야 됩니다만 우리는 문제를 잘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선순위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조건 H2니 O2니 지금쯤에 O3도 마찬가지잖아요. 호돈수 분자 아니야. 그럼 무성 분자죠 그냥. 굳이 그러나다고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질문 이거 무슨 원성이에요? SP2 원성이에요. 비공유 공유. 얘는요? SP2. 역시 SP2. 이거는요? SP3. 맞았어요. SP3인데 얘들 평면이거든. 왜 평면이냐? 비공유상 구조 영향을 주지 못해서 그래. 이런 겁니다. 아셨습니까?